30년 전 한국을 직접 걸어본 외국인들이 오늘날의 서울 거리를 마주한다면 그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기 힘들 겁니다. 바로 이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뼛속 깊이 느끼게 되죠. 해외여행을 떠날 때면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을 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선물해주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여권인데요. 이 패스포트만 있으면 치안이 불안정한 나라에서도 현지인 못지않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최근 한국으로 귀화한 한 영국 여성이 유럽의 한 공항에서 끝내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세라핀 그린우드예요.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런던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두 가지 중요한 서류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그동안 여행하며 쓴 손자국 표시가 짙은 영국 여권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온 편지예요. 그들은 제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걸 하려고? 친구 에밀리가 묻습니다. 그녀는 실리콘밸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제가 영국 시민권을 포기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목소리가 걱정스럽습니다. 영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간다고? 저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에밀리는 똑똑하고 성공한 친구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눈치예요. 왜 영국을 떠나려는 거야? 그녀가 계속 묻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그래? 치안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위험한 나라 아냐? 나는 내 안정이 걱정된다. 내가 알기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서 전쟁 위험도 있다고 하던데. 다른 친구 사미르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미르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온 건축가인데 내 생각에도 한국에 가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독립영화감독인 내가 갈 만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해. 한국에서 얻을 게 뭐가 있을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제게 약간 상처를 주지만 저는 화가 나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때 한국에 대해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그건 제가 지수를 만나기 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박지수 씨는 제 남편이에요. 지수 씨는 런던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처음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현대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동양에 있는 작은 나라이고 축구 클럽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한국 사람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수 씨가 저에게 다른 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 밤 12시에도 여성들이 아무 두려움 없이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안전한 거리 풍경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국 영화와 음악이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셨고요. 처음에는 이 말들이 별로 믿기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한국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제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기술이든 문화든 공공서비스든 모두 대단해요. 여러분도 깜짝 놀랄걸요.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모르겠어, 세라. 어떻게 한 사람의 말만 들어보고 위험한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어? 단지 잠깐 여행이라면 몰라도.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긴장도 됐습니다. 런던은 제 고향이니까요. 저는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영화 공부를 했고 여기서 한 편씩 독립영화를 만들며 제 감독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영국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산다는 건 정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수 씨와 함께 마지막으로 한국에 갔던 기억을 떠올리면 마음이 또 설레곤 합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깨끗한 지하철, 길을 잃었을 때 친절하게 도와주던 낯선 이들, 저를 울리고 웃게 만든 한국의 젊은 영화 감독들의 작품들이 떠오릅니다. 내 말을 믿어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낙후되거나 위험한 곳이 아니야. 전혀 뒤처진 곳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면에서 앞서 있는 나라야. 에밀리와 사미르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직은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예요. 언젠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진짜 한국이 어떤 곳인지 보여줄게. 그때가 되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거야. 저는 펜을 집어들고 이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긴 했지만 동시에 설레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내일이면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시작할 겁니다. 친구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신혼여행 때 크로아티아에 갔던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때야 비로소 지수가 말한 한국의 위상이 어떤 의미인지 진짜로 이해했거든요. 저희는 자그레브 공항에서 여권 심사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었어요. 제 심장은 두근거리며 뛰었는데 이게 결혼한 여자에게 첫 번째로 떠나는 큰 여행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반질반질한 영국 여권을 꼭 쥐고 있는 제 손이 왠지 자랑스러웠습니다. 먼저 가세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는 제 뒤에 서서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출입국 심사대로 다가갔어요. 심사관 이름표에는 아이번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영국 여권을 받아들었어요. 그러더니 그의 표정이 진지한, 거의 의심스러운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이번이 여권을 천천히 넘기며 물었어요. 허니문이에요. 휴가 차왔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가 한쪽 입꼬리를 살짝 내리곤 다른 심사관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서로 크로아티아어로 속닥거리며 제 여권을 가리켰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이번이 다시 물었어요. 저는 영화 감독이에요. 인디 영화 제작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속닥임은 계속됐고 여권 페이지를 몇 번이고 다시 넘겼어요. 그들은 제게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했어요. 어디서 묵을 건지, 얼마나 머무를 건지, 돈은 충분한지 같은 것들이었죠.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긴장되고 민망한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여권에 도장을 찍혔어요. 크로아티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쪽으로 물러서며 혼란스럽고 조금 상처받은 기분이 들었어요. 영국 여권이라면 문이 술술 열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수가 심사대로 다가가는 걸 지켜봤어요. 아이번이 지수의 다크 레드색 한국 여권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번의 얼굴이 누군가 엄청난 소식을 들려준 사람처럼 환하게 빛났어요. 한국. 아이번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요. 제 딸이 매일 밤 그것만 봐요. 그리고 케이팝 음악도 정말 좋죠. 그는 여권 페이지를 거의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도장 탁 하고 찍고 끝이었어요. 이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크로아티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손님.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번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맞이하듯 다정하게 인사했어요. 지수가 제게 걸어왔고 저는 충격을 받은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수화물 가방을 챙기며 속삭였어요. 지수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렇게 겪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전에 제가 말했듯이 한국의 이미지가 세계에서 얼마나 대단한지 보셨죠? 사람들은 우리를 믿어줘요. 우리를 존중해줘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저녁 노을에 물든 자그레브의 오래된 건물들과 붉은 지붕들이 무척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방금 겪은 일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두 개의 여권 모두 선진국의 것이었지만 대접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말했어요. 영국이라면 당연히 강력하고 존경받는 나라여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제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여권을 보면 기술, 문화, 성공을 떠올리더라고요. 한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지 저도 몰랐는데 요즘은 새삼 깜짝깜짝 놀랍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해주는 것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한 건 없지만요.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저는 결심을 했어요. 직접 한국을 가서 보고 싶다고. 크로아티아 심사관이 지수의 여권을 보고 마치 금덩어리라도 본 듯이 미소 지었던 그 이유를 제가 직접 이해해보고 싶었어요. 6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강남역에 서 있는데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하철 플랫폼이 완전 반짝반짝 깨끗했어요. 그냥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밝은 LED 조명 아래서 진짜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영국의 지하철은 너무 어둡고 약간은 무서운 기분이 들거든요. 지하철은 정확히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와이파이도 되나요? 제가 휴대폰 화면을 빤히 보며 물었어요. 인터넷 속도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런던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기도 버거웠는데 여기선 완벽한 화질로 동영상을 스트리밍하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지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합니다. 모든 지하철, 모든 버스, 도시 구석구석까지 빠른 인터넷이 깔려 있어요. 이제는 저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움직이는 지하철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런던에서라면 1시간은 좋게 걸릴 대용량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했는데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어이없는 상황에 저도 모르게 크게 웃어버렸어요. 런던 사람들은 이걸 못 믿을 거예요. 제가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내릴 역에 도착해 하차하고 나니 새로 이사온 동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유리 건물 사이사이에 기와가 곡선을 그린 작은 한옥들이 보였어요. 오랜 것과 새로운 것이 친구처럼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편의점에 혼자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시각은 밤 11시였는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이 시간에 혼자 절대 돌아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완전히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는 가족들이 지나가고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 밤 공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서자 점원분께서 정중하게 안녕하세요라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인사해 주셨습니다. 저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보았는데 발음이 엉망이었지만 점원분이 더 환하게 웃으시면서 필요한 물건을 찾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의 영화 스튜디오들을 방문했어요. 오래된 장비와 적은 제작비를 만날 거라 예상했는데 오히려 할리우드가 구식처럼 보일 정도의 최신 기술을 마주했습니다. 젊은 감독님들이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으로 자신들의 작품을 보여주셨는데 창의력도 대단했고 열정이 전염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세계를 점령하고 있어요. 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리우드를 따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스타일,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와 시나리오, 주변에서 반짝이는 눈빛들 속에서 그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저는 아파트에서 에밀리와 사미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꼭 놀러와야 해. 저는 창문 밖 풍경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아래에서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화면을 가만히 보더니 뭔가 현대적이긴 한데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라고 물었습니다. 역시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제가 답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높은 건물이 있는 문제가 아니야. 모든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기술, 안전, 사람들의 친절함까지. 한국은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곳이야. 사미르는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난 여전히 영국 같은 유럽의 나라들이 모든 면에서 안전하고 앞서 있다고 생각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한 달 아니고 일주일만 와봐. 일주일만. 지루하거나 실망하면 내가 비행기표 끊어 집에 보내줄게. 화상 통화 너머로 둘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호기심이 생긴 듯하지만 인정하진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래,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근데 이게 시간 낭비라면 나한테 빚진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들이 곧 발견하게 될 것에 대해 전혀 상상조차 못하고 있거든요. 3주 후, 저는 다시 런던에 왔어요. 지수, 에밀리, 사미르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익숙한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티 향이 가득했지만 뭔가 모든 게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제 가방 속에는 한국 여권이 들어있었고 마치 공식 증명서처럼 보였습니다. 너가 정말 한국으로 갈 결심을 하고 실제로 살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에밀리가 라떼에 설탕을 저으며 말했어요. 진짜로 영국 시민권을 포기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으론 자랑스럽고 다른 한편으론 떨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인 것 같아. 사미르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다음 달에 우리가 서울 가서 보면 알게 되겠지. 사실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제 새 여권으로 유럽에서 함께 시험해보자고요. 제가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지수는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물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다음 주에 파리에서 영화제가 열려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았거든요. 저는 공식 초청장을 꺼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보면 어때요? 각자 다른 여권을 들고 가면 입국 심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에밀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여권 파워 비교를 하고 싶다고? 뭔가 이상한 실험 같네. 연구라고 생각해봐. 제가 말했어요. 에밀리는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고 사미르는 아랍에미리트 여권, 지수는 한국 외교관 여권, 그리고 저는 새 한국 여권을 들고 있잖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자고. 사미르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흥미로운 듯 말했어요. 생각해보니 재밌을 수도 있겠네. 미국 여권은 어디든 문제없을걸? 에밀리가 자신있게 덧붙였습니다. 지수는 제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야?
그럴지도 모르죠. 비행기 표를 예매해봐요. 파리로 4자리, 그 다음에는 바르셀로나로 가는 거예요. 저희는 다음 1시간을 휴대폰과 노트북으로 모든 일정을 예약하며 보냈습니다. 여행 경로를 계획할수록 설렘이 커졌습니다. 먼저 영화제를 위해 파리 그리고 휴가를 위해 바르셀로나로 가는 일정이었어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 에밀리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4명의 친구, 4개의 다른 여권, 내 나라의 이미지가 어떻게 다른지 보는 거네. 한국 여권이 너희들을 놀라게 할 거야. 제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사미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랍에미리트는 유럽과 관계가 좋다고 들었어. 에밀리의 미국 여권도 어디든 통하잖아. 두고 보면 알 거야.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스페어 케이스에 짐을 조심스럽게 쌌습니다. 제 새 한국 여권을 앞주머니에 접어넣으며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 여권을 사용할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지수는 특별한 외교관용 커버가 씌워진 외교관 여권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긴장돼. 지수가 제게 물었어요. 조금요, 제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설레요. 에밀리랑 사미르에게 한국이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번 여행이 완벽한 증거가 될 거예요. 지수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나도 궁금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당신 친구들이야 똑똑하지만 한국에 대한 오래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맞아요. 이번 여행 후엔 왜 제가 한국인이 되기로 했는지 이해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히드로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에밀리는 두툼한 미국 여권을 자신있게 들고 있었고, 사미르는 아랍에미리트 여권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수는 외교관 여권 케이스를 손에 들었고, 저는 한국 여권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볼까? 제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오케이. 우린 아무 문제 없지 모두 함께 대답했습니다. 비행기가 샤를 드골 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 저녁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파리의 불빛이 보이더군요. 설렘과 긴장으로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 제가 지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희는 비행기에서 내려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4명이 모여 출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표지판을 따라 걸었어요. 공항은 엄청 크고 분주했는데 프랑스어 안내방송이 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한국 여권을 더 꽉 쥐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 앞에서 저희는 각자 다른 줄로 나눠 서야 했어요. 저는 표지판을 보고 코리어라고 적힌 작은 글씨를 찾아봤습니다. 이 줄에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나중에 보자. 에밀리가 BU 국가용 긴 줄로 향하며 외쳤습니다. 저는 프랑스 심사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안드레라고 쓰여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일한 듯 피곤해 보였죠. 제가 한국 여권을 건네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드레의 얼굴이 마치 갓 좋아하는 영화를 본 것처럼 환하게 빛났어요. 아, 한국. 안드레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정말 좋아합니다. 작년에 한국 감독님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었는데 정말 대단한 영화들이었습니다. 그는 여권 페이지를 거의 들여다보지도 않고 만족스럽게 탁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파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담. 그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우리 도시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기분으로 심사대를 떠났습니다. 다음은 지수 차례였어요. 안드레가 지수의 외교관용 여권 커버를 보자 그는 갑자기 자세를 바로잡고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선생님, 파리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외교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또다시 빠른 도장과 따뜻한 환영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지수는 제게 와서 함께 환히 웃었습니다. 진짜 놀라웠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저희는 수암을 찾는 곳 근처에서 에밀리와 사미르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렸어요.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수화물 컨베이어에서 에밀리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짜증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서류가 든 폴더가 엉망이었고 가방에 서류를 다시 쑤셔 넣느라 분주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질문을 100만 가지나 받았어. 에밀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방문 목적, 호텔 예약, 가지고 있는 돈, 참석하는 컨퍼런스까지 다 물어보더라고. 초청장과 은행 잔고 증명서도 보여줘야 했어. 정말 끝이 없었다고. 정말 짜증이 밀려오더라고. 그로부터 10분쯤 뒤에야 사미르가 나타났습니다. 에밀리보다도 더 지친 표정이었어요.
그가 저희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제 직업, 배경, 왜 파리를 방문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12분 동안 계속됐어요. 마치 제가 여기 영구히 이주하려는 것처럼 심사관이 대하더라고. 에밀리와 사미르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묻더라고. 내 여권은 얼마나 걸렸어? 1분도 안 걸렸어요. 제가 너무 자랑스럽게 안 들리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1분? 사미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습니다. 진짜? 심사관이 제게 한국 영화를 좋아한다고 말했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마치 제가 배우라도 된 것처럼 환영해 주었어. 에밀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실리콘밸리 사업 카드도 보여주고 은행 잔고도 다 보여줬어. 근데 너는 여권만 보여주고 웃음 한 번 받았다는 거야? 저희가 수화물을 챙기면서 에밀리와 사미르가 저의 한국 여권을 새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도 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다른가 봐. 사미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둘째 날, 저희는 진짜 관광객처럼 도시를 둘러보자고 했어요. 에펠탑을 지나고 세느 강가에서 사진도 찍고 샹젤리제 거리를 구경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점심시간쯤 저희는 르뿌띠 브리이라는 작은 카페를 발견했어요. 프랑스어로 작은 소리라는 뜻이에요. 내부는 목재 탁자들이 놓여 있어서 아늑했고 갓 내린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사미르는 그곳 와이파이에 접속을 시도했는데 너무 느려서 못 쓰겠다고 투덜거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이거 정말 최악이야. 이메일 확인도 못하겠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스타 줄리아라는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제 테이블 위에 놓인 한국 여권을 보고 호기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그녀가 독특한 억양의 영어로 물었어요. 네, 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줄리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빠른 인터넷이 그리우시겠어요. 여기 파리에서는 와이파이가 추가 요금으로 제공되고 신뢰하기가 힘들거든요. 한국은 어디서나 무료로 초고속 인터넷이 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지하철에서도, 공원에서도, 버스 안에서도요. 항상 잘 되니까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에밀리는 놀란 듯 말했다고 들었어요. 그 정도로 발전했는지 전혀 몰랐어. 인터넷 연결 걱정 없이 사는 건 상상도 못하겠네. 그날 저녁, 저희는 르 퀘르 드 레투알이라는 유명한 프랑스 레스토랑에 가보기로 했어요. 한국어로 하면 별의 심장 정도 되는 이름이에요. 1시간 넘게 추운 밤 공기 속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마침내 창가 쪽 근사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어요. 메뉴를 살펴보려는데 입구 근처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값비싼 정장 차림에 중후해 보이는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레스토랑 매니저인 막시밀리앙이 당황한 눈빛으로 저희 테이블에 달려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가 급히 말했어요. 정치인 사절단이 즉시 이 테이블을 사용해야 해서 손님께서는 당장 자리를 비워주셔야 합니다.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저희를 내쫓겠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막시밀리앙이 지수의 재킷에 달린 외교관 배지를 발견하자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시만요, 한국 외교관이시라고요? 그가 지수에게 물었어요. 네, 저는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막시밀리앙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깊이 허리 숙여 절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한국 외교관과 한국 기업에 대해 저희가 큰 존경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대신 최고의 테이블로 안내해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몇 분 만에 저희는 더 훌륭한 테이블로 옮겨졌어요. 창 너머로는 도심의 불빛이 완벽하게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어요. 주방장님이 직접 와서 알록달록한 마카롱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디저트 접시를 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국 손님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셰프님께서 정중히 허리를 굽히며 말씀하셨어요. 에밀리는 충격받은 얼굴로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런 서비스를 본 적이 없어요. 사미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두바이에서도 이런 존경은 절대 못 받을 거예요. 저희가 공짜로 받은 디저트를 먹으며 저는 스파클링 워터 잔을 들어 올렸어요. 한국을 위해 건배합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을 위해 건배. 에밀리와 사미르가 함께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에는 처음으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들 얼굴을 보면서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마침내 제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물씬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